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본다면 오랜만인 것 같은데, 뭐 다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려고 찍는 동영상은 아니고, 어, 코로나 때문에 1학기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뭐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강의 평가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제가 떨어졌어요. 뭐 어느 정도 수준인 좋은 건지는 잘 몰라요. 다른 교수님들이랑 뭐 비교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저 자신의 이제 이력을 봤을 때 지난 1학기에 비해서 이제 다른 과목이 달라지면 아무래도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의 같은 과목을 가르쳤는데 이제 평가가 좀 떨어진 부분 때문에 뭐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라는 여러 가지 뭐 변명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물론 교수님들이 학기마다 그 강의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보고서 같은 걸 써요. 저도 쓰고 늘 다음 강의를 잘 하려고 준비를 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지기는 하는데 또 강의 평가의 주관식 문항 있잖아요. 객관식 문항 말고 주관식 문항을 보면서 학생들의 그 솔직한 의견을 익명으로 올라오는 솔직한 의견을 교수님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진짜 교수님들이 이런 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학생들한테 가감 없이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네,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학생들한테 이게 그 이런 의미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같이 읽게 되겠지만 교수님들이 저같이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네, 이게 언제적 건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다른 학과나 다른 그 구성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는데 우선은 우리 학과 기준으로 네, 요걸 다 강의 평가를 모아놨습니다. 뭐 보통 이래요. 다들 뭐 의견이 없거나 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써놔요. 뭐 이렇게만 써놔도 사실 고맙죠. 뭐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익명이 아니라 그 실명으로 기명으로 자기를 밝혀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면 제가 많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학기 중에도 의견을 많이 받고 반영을 하려고 애는 써요. 그런데 그래도 요건 익명이니까 좀 더 솔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늘 꼼꼼히 다시 봅니다. 오랜만에 이제 다시 보는 건데 어, 기말고사부터는 온라인 강의가 위주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일 거예요. 작년부터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다 준비해서 온라인 강의와 그 오프라인 강의를 그 거의 반반의 비중으로 섞어서 수업의 효율을 높여 가려는 이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할 양만 많아지고 이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죠. 온라인 강의가 위주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온라인에서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선 그냥 문제만 풀어준다든가 이걸 본 걸 전제로 어려운 부분만 따로 이렇게 집어서 한다든가 하니까 좀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라고 반성을 하네요. 친절하시고 눈높이를 맞춰가며 최신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려. 네, 그 한마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는 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학과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스마트 강의실을 이미 2실이나 갖고 있고 또 현재 2실을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3실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메이커스페이스까지 하면 총 5개의 스마트 강의가 가능한 교실을 갖게 되는 셈인데 스마트 강의실을 학생들이 처음 보면 좀 어색할 거고 교수님들도 처음에 어색하셨었는데 지금은 저를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이 학기의 시간표를 짤 때 스마트 강의실 먼저 선점하려고 애를 쓰세요. 거기서 한번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태블릿 PC나 크롬북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전자칠판에 학생들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진행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그걸 위해서 강의 교재나 이런 교환이나 도구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수업이 재밌었다. 이건 정말 좀 기적 같은 얘기인데 아마 학점이 좋았던 학생인 것 같고요. 네. 7번과 8번의 이 극단적인 이 대조 수업이 항상 재밌었다와 이응의 이 극단적인 대조가 참 재밌죠.
좋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요. 굉장히 좋은 평가가 많았던 내용이네요. 네. 어, 다음 걸 보면 뭐 이게 또 감사합니다. 네, 복붙이 엄청 많고요. 10번이 굉장히 제가 좋았던 강의 평가입니다. 뭐 당연히 칭찬을 해주면 누구나 좋죠. 누구나 다 좋은 내용인데 특히 10번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셨고 특히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역진행 수업을 진행한 것이 플립 러닝 얘기죠. 매우 좋았고 이런 전문 용어를 잘 알고 있네요. 저는 그냥 수업 시간에 플립 러닝이라고 했는데 역진행 수업을 어디 찾아봤나 봐요. 그것이 본인의 성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굉장히 다행입니다. 너무 이게 저한테 용기를 주는 강의 평가였어요. 내가 플립 러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그 먼저 자습을 해와야 되는 걸 전제로 오프라인에서 그 대면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그걸 그 내 의지를 따라와 줄 수 있느냐. 따라와 온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내가 전제를 한 그 상황을 학생들이 의지를 갖고 학업에 임해 줄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거든요. 거기서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이게 플립 러닝 한 게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소감이네요. 다른 교수님도 이런 새로운 수업 방법을 시도했으면 좋겠다.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제 뭐 특히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비대면 강의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뭐 사실상 이게 비대면 강의가 다시 대면 강의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찍었던 동영상들이 아마 플립 러닝의 머티리얼이 어사이먼트가 될 겁니다. 또한 용어 개념 원리들을 적절한 예제에 맞게 설명해 주신 것이 개념 이해하는 데 쉬웠다. 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말에도 말했듯이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뵙길 기대. 다른 과목이겠죠? 같은 과목으로 또 뵈면 안 되겠죠? 네. 내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미안하네요. 이건 정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저도 기말에 그 백지에 편지를 쓰거나 제가 따로 메시지란을 만들어 놓으면 중간 기말에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시험 문제를 낼 때마다 저도 참 고민을 하는데 예제랑 똑같이 내면은 평균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얘기를 제가 또 따로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제랑 똑같은 혹은 숫자만 바꾼 문제를 내는 것은 정말 거기에 깔린 배경 이론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제 형태만 외워서 족보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좀 걱정이 돼서 그 서술형 문제라든가 OX 문제도 사실은 조금 약간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난도 조절에 실패를 하는 일이 많지 않나, 잦았지 않나. 그렇게 좀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성을 해서 좀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고객님 감사하고요. 수업 시간에 퀴즈도 내주고 정말 재밌고 잘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수업 시간에 퀴즈를 많이 내요. 제가 거의 작년부터는 거의 매주 퀴즈를 아주 짧은 거라도 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흔히 말하는 품이 많이 들죠. 소위 말하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제 보람이 있다. 학생들한테는 학업을 좀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재밌고 코멘트 항상 감사드리며 한 학기 동안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앞으로 저의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 기억에 남을 교수님과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산수학이라는 전공을 비록 기초이지만 이렇게 쉽고 재밌게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좀. 이 학생은 이게 익명이라는 걸 잊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실명으로 전달해서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이게 직장생활 한 것처럼 이렇게 글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좀 황송하네요. 이거 직장에서 이렇게 상호평가할 때나 쓸 것 같은 후기 글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소통하고 싶죠. 늘 소통하고 싶고 어떻게든 말을 걸고 싶고 한마디라도 듣고 싶죠. 그게 선생님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예요. 뭐라도 학생들이 쓸데없는 말이라도 좀 걸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좀 놀러를 왔으면 좋겠고 뭐 좀 얘기를 개인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소한 얘기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 바로 학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사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좀 만만해 보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이제 나한테 필요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뭐,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네, 소통을 하려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좋은 후기였고요. 네, 교수님이 수업을 잘 가르쳐 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접한 과목이었지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습과 복습, 열정을 가지고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습과 복습을 하는 수업 방식으로 재밌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예습과 복습, 네, 플립러닝 얘기죠. 네, 그 동영상이나 뭐 다른 머티리얼로 예습을 하고요. 수업 시간에는 리뷰를 하고 짧은 카훗 게임을 통해서 이제 뭘 배웠는지 확인을 하고 리뷰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다시 최종 퀴즈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수업을. 예,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한 주차에 한 4-5개가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좀 많은 부담을 주는 수업 형태이기는 합니다. 네, 미안하기도 하고. 인터넷 강의라서 몰랐던 부분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걸 이제 의도하고 인터넷 강의, 동영상 강의를 한 거라 네, 이런 후기가 와서 기분이 좋네요. 재밌게 배운 것 같다. 해피 여름방학 보내세요. 수박이 이 이모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어요. 네, 이모지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학생 여러분. 네, 만약 선생님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화나는 감정이 있다면 네,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욕은 그건 좀 그러니까 네, 이모지로 화난 얼굴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의가 재밌게 진행돼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하려고,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소통을 하려고, 요게 이제 제 주된 목표들인데 이런 후기가 오면 굉장히 용기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강의 책에 만족했습니다.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중간 시험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를 좀 뜨끔뜨끔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반성을 하고 예, 앞으로 그 이론을 이해했는지 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만드는데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콜라보다 밀크쉐이크가 더 좋아요. 이게 뭐지? 토론 수업 때 아마 샌드위치와 콜라를 나눠줬던 것에 대한 후기인 것 같아요. 네, 토론 수업 때 저희 그 혁신선도대학 사업단에서 지원금이 와서 학생들에게 토론 수업 같은 걸 진행할 때는 이렇게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샌드위치를 사줬던 것 같은데 점심이라서 네. 밀크쉐이크 네, 참고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 다 이런 내용이네요. 산업공학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거 무슨 너무 정형화된 답변이라 가지고 너무 진지해서 네,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렇게 거창한 강의를 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를 통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는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분들이 많았네요. 네, 신세대 강의 너무 많죠. 신세대라는 말 자체가 이제 너무 신세대가 아니지 않나요? 네, 신세대라는 말은 제가 대학생 때 많이 쓰던 용어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 네. 학생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여기며 강의해 주시는 모습 좋았습니다. 네. 다만 저의 노력이 부족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분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뭐 보통은 다 성적에 납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게 그 경제성 공학이나 뭐 이런 과목이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성 공학은 액티비티가 되게 많아서 아마 작년 기준으로 쳐도 학생들에게 이제 성적 공지가 나갈 때 익명으로 자기 액티비티별 점수를 제가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액티비티별 점수를 다 합하면 항목이 아마 한 학생들한테 요약해서 보이는 게 한 20개. 제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건 어떤 액티비티는 그 하나를 막 세부적으로 쪼개서 평가를 하니까 50개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는 자기 점수를 납득은 다들 할 거예요. 내가 이랬더니 이랬었지. 그래서 좀 투명성을 올리는 게 학생들이 성적에 대해서 불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것을 용서받지는 못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성적에는 불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안타까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앞으로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번 학기에 일이 있어서 수업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마 야간 학생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한 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려고 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흥미를 이끌어내려고 해요. 특히 이번 학기는 이제 동영상 강의라서 많이 못했는데, 네. 그래서 강의 평가가 떨어졌나? 그 수학 과목을 처음에 제가 이 학교 와서 그 담당하게 됐을 때 수학이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뭐 거의 안 좋았죠. 3학년 때 약간 회복했을 뿐이지. 그 수학을 되게 수학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수학자들도 많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제가 따로 책을 읽었을 때는 재미있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입시 공부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대학교 수학을 맡으면서 수학자들에 관한 책을 한 2권 정도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리고 사서 보고 막 하면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재밌는 그 교수님이 흔히 얘기하다 이렇게 쭉 딴 새길로 새는 그런 게 거의 없을 법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노력을 조금 하긴 합니다. 네. 그게 좀 흥미가 생기셨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네. 새로운 수업 방식과 도구 활용이라 학생들이 적응하면 이만큼 편리한 기능도 없다고 봅니다. 네. 학생들이 적응을 할 필요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이면 사실은 앞에 앉혀놓고 자 이거 해보세요, 이거 열어보세요, 1시간 정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면 돼요. 안 되는 학생은 제가 쫓아가서 옆에 이제 크롬북이면 키보드 눌러주고 탭이면 이렇게 터치해주고 하면서 1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사실. 근데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는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도 다 유튜브로 올렸었거든요. 그래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동영상 보면서 따라하는 게. 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좀 학생들이 좀 쉽게 따라와 줬나 봐요. 어렵지만 매우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카우스의 퀴즈 시험이 예습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요런 걸 정말 기대했던 효과가 그대로 이제 강의 평가에 있을 때 너무너무 이제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카우스라는 게 그러니까 전자칠판 전체 화면에 이렇게 문제와 보기가 있고 학생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거기 접속을 하면 그 방청객들처럼 1, 2, 3, 4번 혹은 이제 카우스에는 모양이나 색깔로 나오는데 버튼만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누르면 자기 이제 답이 그쪽으로 전송이 돼서 누가 얼마나 맞았고 이런 게 이제 나오는 퀴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클리커 앱이라 그러는데 클리커 앱으로 이제 초중고에서 많이 하는 건데 뭐 대학생들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거 매티리얼 강의 자료 나간 것들을 보고 예습을 해왔는지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 뭐 5개 6개 정도만 딱 줄여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되게 재밌어요. 학생들이 의외로 재밌어 해요. 다 해봤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되니까. 네. 그게 이제 학생들 수업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텐션을 올리고 우악 하고 이제 딱 집중해서 맞아 그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한 용도였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다른 학생들은 안 그러고 이 학생만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카우스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게 많고요. 교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놀러 갈 때마다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건 길고양이 같은 답변이네요. 네, 보통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러 오면 그냥 습관이에요. 제가 습관인데 이렇게 낮게 포장되어 있는 작은 초콜릿 같은 것들을 캔디 같은 유를 쌓아놨다가 한두 개씩 이렇게 줘요. 길고양이 주듯이 남학생들 여학생들. 왜냐하면 제가 그런데 어쨌든 머리를 쓰면 당이 떨어지잖아요. 그 감각이 꽤 싫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입에서 이렇게 단 게 녹고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약간 그 착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시죠? 그 절벽이나 이렇게 굉장히 긴장 롤러코스터 같은 거를 탄 다음에 심장이 막 뛰고 있을 때 고백을 하면 내 감정을 상대한테 전달을 하면 상대가 심장이 굉장히 뛰고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내가 그 롤러코스터를 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상대의 그 고백을 들은 것과 연관이 돼서 상대에 대해서 호감이 더 생긴다라는 그런 실험이 있었죠. 늘 맞는 건 아니고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상호 교감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비슷하게 단 걸 먹이면 기분 좋아지니까 그 공부를 하는 것 혹은 나에게 질문을 하러 왔을 때 이제 이 과목이나 이 선생님에 대한 감정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런 착각 효과를 노려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교수를 하기엔 아까운 인재. 박수를 처음에 쳤어요. 저도 이 처음에 이 강의 평가를 봤을 때 박수를 쳤는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교수를 하기에 적합한 인재였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들어본 칭찬 중에 가장 과분한 칭찬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아깝지 않고요. 교수를 하기에 아직은 조금 모자란 인재지만 꼭 교수에 적합한 그런 인재가 되도록 노력과 발전을 지속하겠습니다. 엑셀로 직접 실습해 보면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저는 항상 가능하면 실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수학 과목은 아직은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수학 과목도 간단한 코딩이나 엑셀로 실습을 할 수 있게 좀 모두 다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듣고자 했던 수업은 아니지만 수강 실패해서 들었나 봐요. 제 생각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전화위복 새옹지만 해요. 다행입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수업이었지만 쉽게 설명해 주시고 실습하는 시간도 더 집중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이 좀 많았던 과목인가 보네요. 실습을 늘 신경을 써요. 늘 신경을 쓰고 그 대면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만약에 대면과 비대면이 섞여 있는 경우라면 대면에서 그 플립러닝에서 예습할 수 있었던 이론적인 부분 빼고 단순 설명으로 일방적으로 떠들어도 되는 부분 빼고 실습을 하면서 요걸 요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봐도 이렇게 엑셀 같은 경우에 클릭하면서 요게 요렇게 전달되고 요런 거를 직접 현장에서 설명을 했다가 학생들이 하면 다시 또 했다가 요런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실습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 앞에 컴퓨터가 주어져 있을 때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이해는 하고 있다면 이해를 한다는 전제에서 다시 찾아보면 되는데 실습은 그렇게 글로 딱 정리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할 줄 아는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요게 제가 바라던 목표였어요. 요 과목은 달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운 것들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항변할 때도 있지만 이건 아마 여기서부터는 이번 학기인 것 같은데 특히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공감을 하고 반성을 하고 온라인이라서 좀 이렇게 난도도 좀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어려웠을 거예요. 네,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은 보기 두렵지만 교수님 수업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깔끔한 음향과 화질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향과 화질로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네, 강의력도 강의력이지만 음향, 사운드와 화질, 음향 마이크, 좋은 마이크 쓰고 있고요. 화질, 늘 1080p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SQC의 전반적인 내용 및 샘플링 검사의 다양한 등 많은 것들에 대해 서로 알 수 있었고 매주 퀴즈 문제를 통해 배웠던 것들을 다시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매주 이제 퀴즈를 과제 대신에 냈는데 그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을 나중에 이제 학기 끝나고 따로 식사를 할 자리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과제가 더 좋았니? 아니면 퀴즈가 좋았니? 라고 했을 때 솔직히 공부를 하는 거는 과제를 이제 시간을 두고 풀어나갈 때 더 된다라고 해요. 저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좀 고통스럽고 퀴즈는 3-40분 동안 퀴즈를 딱 보면 끝나니까 퀴즈가 좀 부담이 적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섞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제는 아무래도 완벽하게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과제는 거의 제출했다 안 했다 정도로만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한 학기 동안 비대면으로 수업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야말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느라 수업을 듣느라 보고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우셨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생겼다라면 어땠을지 좀 안 그래도 제가 수업에 성실하지 않았는데 아마 정말 바닥을 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 잘 헤쳐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다 잡고 다부지게 좀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물론 더 좋은 동영상 강의와 더 좋은 어떤 평가 도구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학교와 선생님의 의무지만 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이 기회에 꼭 좀 훈련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2학기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전망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아니 이 문제를 왜 못 푸는 거야? 라는 발언이 조금 불쾌했습니다. 다만 다른 교수님들에 비하여 노력한 점이 빛났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평가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강의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아니 이 문제를 왜 못 푸는 거야?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죠. 저도 자꾸 하게 돼요. 이게 자기가 문제를 내는데 뭐 그런 감정이 들죠.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제가 낼 때 뭐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다양한 수준을 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마 굉장히 썼을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라고 낸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아니 왜 이걸 질문해? 라고 이제 제가 아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겠죠. 감히 죄송합니다. 불쾌하게 해드렸나요? 죄송합니다. 다만 다른 교수님들에 비하여 이게 너무 웃겼어. 다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생활기록부 가정통신문에 뭘 하지 못해 뭘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비대면 수업이라 그런지 이해하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럴 거예요. 교수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수학 과목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수업에 많은 지장이 있었지만 교수님 특유의 재치감과 유머가 잘 통하여 나름대로 비대면 수업 중 가장 재밌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재치 아주 어떻게 해야지 더 재미있을지 고민을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선생님이다 보니까 말투가 꼰대스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말투 자체가 저도 인터넷 스트리머들을 보면 뭐 안 해도 흔히 말해서 개그맨 중에 이용진 씨, 이진호 씨 이런 분들 보면은 스토리가 재미없어도 그냥 말투로 그냥 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런 억양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학원 강사, 1타 강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죠. 대단하시죠. 그런 분들은 정말 그 능력이 엄청난 분들이죠. 뭐 없어도 대단한 말 안 해도 그냥 학생한테 잠이 오냐? 뭐 이런 말만 해도 억양으로 이렇게 재밌게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럴 능력은 없고 최대한 인터넷 밈 같은 걸 열심히 공부해서 재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덜 지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넘치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많이 지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도 정말 힘든 시기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9번 요게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예요. 이런 뼈아픈 얘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학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교수님의 역량을 따라 수준이 높았으나 감사합니다. 제 역량을 높게 봐주셔서 학생에게 공지를 해주는 방식에서 불편을 느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변명을 좀 할게요. 퀴즈의 유무는 적어도 4, 5일 전에는 공지할 것.
시험 관련 공지를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할 것. 앞서 말한 것은 비대면이 아니더라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요런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퀴즈 공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2, 3일 전에 그 강의 동영상을 올릴 때 그 강의 동영상을 올리는 공지랑 같이 나왔었으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올리는 시간까지 합쳤을 때는 시험을 보기 한 4, 5일 전? 3, 4일 전 정도겠네요. 3, 4일 전 정도에 올라가니까 금요일 정도에 올라가니까 토일, 월, 화, 수 4, 5일 정도 되지 않나? 네, 그래서 퀴즈를 제 생각에는 보통 그 정도로 공지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늦은 경우들이 있었겠죠. 네, 죄송하고요. 그 불편을 느꼈다라는 게 시기의 문제만이라면은 제가 앞으로 반성을 하고 요 부분은 좀 더 일찍 그 스케줄 모든 스케줄을 좀 고정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를 해서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이게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라서 완전히 확정짓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네요. 다만 방식에서 불편이 시점 이외의 그 공지 방식에서 불편을 느낀 것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구글 클래스룸에만 공지를 한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단톡방에 일일이 다 공지를 했어요. 그것도 카톡 안 읽을까봐 퀴즈 같은 거는 오픈 채팅방에 공지로 마이크로 항상 이렇게 스피커로 올려놓고 그랬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알리려는 노력 자체는. 네. 그다음 시험 관련 공지를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할 것.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칸이 작아서 다 못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제가 다음에 좀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관련 공지가 어떻게 부족했을까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요 9번을 제가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요 강의 평가를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지난 학기보다 강의 평가 점수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내려간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반성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이걸 되게 많이 읽었는데 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번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해한 부분이라도 적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의 품질 등이 좋았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OCW, HOCW 한밭대 OCW를 쓰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720이나 480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480은 좀 힘들죠, 글자를 보기. 그래서 저는 항상 1080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유튜브에 그냥 생 공개로 올리고요. 생 공개하기 힘든 거는 이제 비공개 링크로 올리는데 역시 유튜브로 되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심 감사합니다. 네, 흐흐가 있는 거 고맙네요. 네. 한 학기 동안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늘 애를 쓰고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못 다는 경우는 딱 그 경우밖에 없어요. 기말고사에 닥쳐서 내일이 기말인데 질문이 막 이만큼 쏟아져 있으면 답변을 못해요. 그건 좀 네. 힘든 시기에 무사히 종강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힘든 시기에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바퀴 다 돌았네요. 네, 뭐 이래저래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의 강의 평가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좀 반성도 많이 했고 한 3학기 정도 어치를 지금 모아서 본 건데 그전 것도 물론 있죠. 근데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들을 좀 모아서 봤던 것 같아요.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면서 특히 이번 학기 비대면으로 학생들이 많이 불편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강의 평가 점수가 좀 떨어졌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어요. 다음 학기도 이제 아마 비대면이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번 학기에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느꼈던 불편함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미 찍어놨던 동영상들을 다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질문이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습 부분을 더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사실 뭐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게 선생님들이 더 소통이 고프죠. 선생님들이 더 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제 카톡으로 묻고 뭐 이렇게 해도 학생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겐톡을 하면 또 학생들이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그래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뭐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겐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카톡 아이디를 공개를 하고 그냥 오픈 채팅방에서는 겐톡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만이 있었던 내용들, 어렵다, 뭐 또 공지가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반성을 하고요. 특히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을 해서 요거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게, 제가 강의평가 그 학생들의 성적평가 항목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대부분 다 이제 퀴즈 같은 것들이고 과제도 다 점수를 매기는 과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그러니까 퍼포먼스 중심의 평가, 이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학생이 이 과목의 전문 지식을 잘 습득했는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반드시 평가가 되긴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 학생이 이 수업에서 가졌던 태도, 학업을 하려는 어떤 지식을 탐구하려는 태도, 참여하려는 태도도 우리가 이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되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활동 중심의 평가, 참여 중심의 평가를 좀 비중을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과제를 성실히 냈다, 이 예습을 성실히 했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만들고 그 부분이 평가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그거는 활동을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다 똑같아지지 않나요? 뭐 똑같아져도 사실 상관없고요. 똑같아지지 않게 하려면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 돼요. 이걸 다 할 수는 없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다 여기까지는 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되는 거니까 당장 이제 다음 학기부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 산업공학도를 위한 티셔츠인데요. 네, 오늘 이걸 찍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마음가짐을 하고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왔고요. 저도 예전에 산업공학도 또 학생이었고 또 지금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또 여러분들 산업공학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과거의 저를 잊지 않고 제가 느꼈었던 답답함, 제가 느꼈었던 대학 수업, 제가 느꼈었던 좋았던 교실과 나빴던 교실들을 떠올리면서 늘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강의평가를 늘 열심히 읽고 있고요. 강의평가 점수가 물론 뭐 나빠도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좋아지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 따끔한 지적이 있을 때는 반영하려고 또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는 강의평가들에 대해서는 늘 고마운 마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때 또 제 수업을 듣게 되는 학생들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네, 방학 잘 보내시고요. 자기개발 많이 하시고 2학기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그러면 학생 여러분, 또 이 동영상을 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계시는 다른 여러분들, 다음 동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